북한 지역 연구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MZ 통과 남북 공유 합천의 평화적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김영모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또 어제 치르고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원래 4월 11일이 1919년도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가 1945년도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이 27년 동안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임시정부에 이제 이 수반들이 이제 음, 들어오시면서 이제 임시정부는 끝나고 45년도에 들어왔는데 해방이 된과 동시에 또 이제 이렇게 남북이 분단이 됐고 북한 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해서 3년 동안 군정을 하다가 참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이 해방을 맞이했는데 바로 또 군정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군정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남북에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서로 오고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귀하게 주셨는데 참 인간이 이렇게 남북을 분단을 시켜가지고 참 오도 가도 못하고 물도 지금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다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차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이렇게 강들, 그걸 남북 공유 하천이라고 하죠. 임진강과 그리고 이제 북한강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제 이 강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이 지금 사진은 그 평화의 댐 사진입니다. 북한의 그 금강산 댐, 이제 지금은 이제 임남댐이라고 부르죠. 임남댐을 막아서 이제 물을 저 유역을 변경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흘러서 서해로 나가야 되는데 한강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원산 가까이 있는 안변 청년 발전소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시키죠. 그 댐을 이제 만일에 홍수가 난다든지 혹은 수공을 한다든지 했을 때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 댐이 바로 이 평화댐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남쪽에서는 가장 높은 댐이에요. 125m 높이가. 네. 네. 벌써 이제 분단 79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도 군사적 대치는 계속되고 있고 또 이렇게 자연마저도 분단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재해가 이 남북 공유 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제 재산도 많이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 특히 임진강 하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진강과 북한강 상류의 그 유역 변경식 댐 건설로 인해서 하류 지역에는 또 이제 용수도 부족하고 또 집중 폭우 시 무단 방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이제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공유 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은 이 평화적 활용과 협력 사업 추진 그리고 또 재난 방지를 위한 남북한의 평화 화합의 여건 조성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네. 이 공유 하천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그 하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 하천에 대한 국제적인
그 이용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하천 이용의 이론적 고찰과 국제적 협력 사례 이제 이걸 잠깐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론적으로 이제 공유 하천은 국제 하천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유럽에 가면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흐르는 그 라인강이라든지 뭐 일곱 여덟 개 나라를 거쳐서 흘러가죠. 그래도 어디에 그 댐이 안 막혀져 있기 때문에 상류에서부터 흐르니까 하류에서 상류로 이렇게 이 물류가 이제 흐르고 교통 수단으로서도 이렇게 화물을 이동하는 수단으로서도 이제 그 하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절대적 영토 주권주의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흐르는 강은 아무렇게나 내가 해도 된다. 그게 이제 절대적 영토 주권주의입니다. 바로 이제 북한 같은 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남쪽으로 흐르는 이런 그 강을 댐을 막아가지고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 같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멕시코하고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제 헬싱키 규칙에서 이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 원칙을 이제 세우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들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역 사용과 할당과 환경 오염 등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갈등 등이 이제 많이 이런 공유 하천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절대적 영토 주권론, 우리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한다. 그다음에 영토 보존주의론. 이것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인접 국가 간의 생태계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서로 자연적 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다. 이제 이런 거. 제한적 영토 주권론. 이제 국제화천에서 한 나라의 수자원 이용은 타 유역에 대해서 불리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거의 조약을 원칙적으로 따르고 특히 헬싱키 규칙에서 공평 이용 원칙을 세움으로써 이제 각 나라가 이 원칙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되고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사례를 보면 이제 동서독 같은 경우, 우리 같이 이제 분단됐던 동서독을 이렇게 주로 많은 이 강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처음에는, 여기도 이제 위에서 많이 오염시켜 버리니까, 이 서독에서 오염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염시키는 비용을 대라고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제 동독에서 그래가지고, 서독이 이제 비용을 주면서까지도 이제 그 오염을 못 시키게 한 그런 이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하천에 대한 수리적 조치에 관한 국경위원회 각서에 이제 서로 합의를 하고 서독의 재정 지원에 의해 육계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오염된 엘베강을 정화 처리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는 이제 거기에 이제 5대강 에서 뭐 아주 국제 공동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잘 조정을 하고 있죠. 네, 중국과 북한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하나의 국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천을 막아서 댐으로 사용할 때 이 전력을 반반을 나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북한도 역시 이 조중 압록강 수력 발전 회사, 국경하천 협조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서로 간에 지금 아주 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만강 수질 같은 경우는 아주 참 형편없습니다. 무산 광산에서 나오는 해령 제지 공장, 해령 시멘트 공장, 또 이제 저쪽에 중국의 계산둔 펄프 공장 이런 폐수들로 인해서 정말 두만강은 이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오염이 돼 가지고
한때는 그 고기도 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남북 공유하천 공동위원회 구성 같은 것이 이제 참 바람직하고 또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그 중요한 사안입니다. 동시에 이제 국제기구나 NGO가 협력의 초기 동력으로서 대화의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이 막무가내로 저렇게 막아놨거든요. 네. 이제 남북 공유하천의 공간적 특성과 현안 이제 한번 보시죠. 네. 북한강, 북한강은 한반도에 이제 중북부를 남북으로 관류하며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대로서 이제 DMZ가 북한강 유역의 중하류 지역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접경 지역, 이제 특히 이제 이 북한강은 금강산 쪽에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오거든요. 김학원, 창도, 금강군. 그래서 남한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흘러내려서 여러 이제 한강으로 이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남한은 남방 한계선에서 25에 35 사이를 이제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고 또 군사보호구역을 설치해. 북한도 역시 이제 그렇게 25km 정도를 민간 여행 금지구로 출입해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강 유역은 접경 지역은 주로 이제 유역군을 하고 있는데 이 남북한의 대규모 군대가 여기에 이제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 요충 지역이고 그래서 또한 다양한 자연자원과 풍부한 생태 환경의 특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매우 이제 그 1000m 이상의 산들이 이제 집중돼 있죠. 그래서 생태계 우수 지역으로 보존과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70여 년간 폐쇄된 공간에서 식물군이 형성돼서 생물의 다양성이 탁월하고 북한강은 어류 다양성이 아주 풍부하고 다수의 한국 고유 어종과 희귀 어종들이 여기에 이제 있고 또 북한강을 주변으로 한 그 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반달가, 성공, 사냥, 사양나루, 수달 이런 희귀종들이 여기에서 이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북한강의 지도인데 우리의 이제 이 비무장지대 파란선부터 보면은 남쪽으로는 우리 평화의 댐이 있고 위에는 임남댐이 있어. 근데 이제 임남댐은 이거 굉장히 큰 댐이고 그 위에는 포천 2댐, 포천 1댐, 그다음에 북정곡댐, 뭐 판유리댐 이런 것을 그 위로 올라가면서 많이 막아놨어요. 이 북한의 특징은 이제 이런 작은 댐을 막아가지고 전력을 이용을 합니다. 전력을 생산을 하고. 우리도 역시 이제 그 북한강 밑으로 하천댐이 있고, 춘천댐이 있고, 의암댐이 있고, 뭐 팔당댐이 있고 이러죠. 이게 이제 소양강은 이제 또 옆에서 또 이제 소양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소양강이 가장 큰 댐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댐 높이는 지금 우선 평화댐이 더 높습니다. 이제 그래서 약한 소양강은 약 한 29억 톤을 물을 저수할 수 있는데 북한의 그 임남댐 같은 경우는 한 26억 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이제 평화댐도 한 26억 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에, 그 지역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산림과 초지가 대부분이고 보시면은 이제 뭐 1000m 이상의 산들도 많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생태계를 보면은 여기는 생태계가 아주 그 등급이 높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숲이 많이 우거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1등급, 2등급 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빨간 5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이런 논밭이라든지 그런 시가지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를 남북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구상을 하는데, 이제 우선은 북쪽에 많이 황폐화돼 있어요. 북쪽 보면은 이제, 그, 빨간색이라든지 이제 그런 황토 색깔이 꽤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산림환경 복원을 지원을 우리가 하면서 수자원 공동관리 및 자연환경 공동관리 지역으로 이걸 이제 책정을 해서 또 옆에 지역에서는 농업협력도 하고 이런 걸 이제 구상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임진강 유역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임진강이 좀 더 가까웠죠. 서울에서. 임진강 유역은 역사적으로 이제 군사 교통의 중심 지역이죠. 서해에서부터 이제 임진강 그 연천까지 쭉 뭐 이 젓갈배가 올라가고 또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개성시와 항해북도 및 강원도, 남한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으로 이제 한반도 서부 중심 지역을 그 유역군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류가. 여기 이제 경의선도 통과를 하고 경원선 철도 국도 1호 3호가 이쪽을 이제 통과를 하죠. 그래 이번에 이제 가실 때 보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다리가 놔져 있죠. 이제 임진강을 지나서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이제 대륙과 동서해를 연결하는 이 라인이 이런 길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다수의 한국 고유 어종과 희귀 어종이 서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두루미 등 세계적인 희귀 철새가 여기에 이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진강은 그 육로를 통한 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제 용이해서 지금 뭐 우리가 판문점을 간다든지 혹은 또 개성공단을 간다든지 할 때 다 이 임진강을 통과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북을 이어주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남북한 미 대륙과 물류 수송에 기여를 하고 대외적인 이런 국토의 그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임진강은 이렇게 비가 오면은 그냥 확 쏟아져 가지고 유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또 거기에 이제 산림이 황폐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중하류 지역, 특히 이제 남쪽에 피해가 큽니다. 이제 97년도, 8년도 같은 데는 약 한 150명가량 그렇게 이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그 여러 가지 많은 재산적인 피해가 입기도 했죠. 북한은 이제 계단식 농토개간 및 하전과 땔감을 위한 벌목으로 산약을 항폐하기 때문에 피가 한꺼번에 이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바로 남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임진강도 북한은 댐을 여러 개 막아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4월 5일 댐이라고 4월 5일 날 식목일락에서 그렇게 붙여놨는지는 모르겠어요. 4월 5일 댐 1호, 4월 5일 댐 2호, 그리고 3호, 4호. 여기 보시면 이제 황강댐이라고 있는데 이 댐이 여기서는 제일 큰 댐입니다. 약 3억 5천 톤까지 이제 하는데 이 댐이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을 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폭우가 왔을 때 이 황강댐을 열어버리면은 이쪽이 이제 그 연천 쪽에 그리고 파주 쪽이 막 잠기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은 수문을 열어놓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그 임진강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서 이제 그 휩쓸려 가고 그랬죠.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역시 이제 그 많은 하천들이 임진강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구미탄천, 뭐 평안천, 역곡천, 뭐 차탄천, 남대천에서 이제 한탄강까지 이렇게 여러 댐이 하천들이 임진강으로 모여들어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네. 임진강 유역 남북한 댐 현황입니다. 아까도 이제 앞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제루에 보면은 구룡댐이라고 있는 요것은 이 막은 지가 또 얼마 안 됐어요. 약 2억 8천 톤 되고 그 밑에 이제 내평 1호댐
이제 제일 큰 것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한강댐이라고 약 3억 5천 톤. 그러니까 이제 이 댐이 지금 이제 이 막아서 이제 예성강 쪽으로 그러니까 이 개성이 있는 쪽으로 이제 물을 돌려가지고 또 그 수력 발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적기 때문에 우리 바닥이 많이 얇아지고 임진강의 그 생태계가 변화되는 물론 이제 북한강도 그렇죠. 북한강도 막 생태가 변화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임진강 유역도 역시 산림 지역이 많고 이제 농지란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농지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제 북한 쪽에서도 이제 이걸 이 개간을 해가지고 쓰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도 이제 뭐 여기는 이쪽도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1000m 이상의 산들이 있고 우리 남쪽으로는 이제 해발이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급으로 보면은 북쪽은 대부분이 이제 이 생태계가 등급이 좋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생태계 등급이 낮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자연환경 공동관리 지역을 설치를 북한 쪽에 해주고 환경관리 협력 사업을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영농 기반 조성 농업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묘목 같은 것을 조성에 심게 하는 이런 계획들이 지금 수립이 돼 있고 남북이 관계가 좋아지면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원한 게 묘목을 약 한 2억 그루 정도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행을 못하고 이제 남북이 이렇게 에, 이 경직된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제 그러면 이 강에서 현안은 잠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강에서 이제 문제점 현안 바로 이제 전력 생산을 위해서 안변 청년 발전소, 금강산 발전소라고 하죠. 이 조업용 댐으로 임남댐, 금강산댐을 건설해서 이제 그쪽으로 약 한 45km 터널을 뚫어서 물을 보내가지고 300m 납차를 이용해서 이제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6년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96년 2단계, 2000년 10월에 2단계 공사를 이제 그리고 댐 높이는 121m까지 이렇게 그리고 27억 2천 톤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 위협을 느끼고 급히 평화댐을 전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맡게 되죠. 네. 그래서 임남댐 2003년 3단계 공사가 이제 완공됨에 따라서 북한강으로 유입은 더욱 감소돼서 약 17억 톤의 물이 이제 이쪽으로 못 내려오고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물 높이가 한 뭐 5m 정도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뭐 1m 정도로 흐른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생태계가 많이 변화되고 이제 하천에 어려움이 이제 생기죠. 임남댐의 그 저수량은 이제 9억 톤이 일시에 방류될 경우 이제 이렇게 막 서울도 잠긴다고 그때 신문에 크게 났었죠. 사실은 이제 그것은 조금은 이제 부풀려진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이제 생각이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이제 평가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전 국민들이 한동안 굉장히 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죠. 네. 임진강 역시 이제 한강댐을 상류에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우리 하류에 물이 적게 들어옴과 동시에 또 생태계도 훼손되고 또한 느닷없이 이제
거기에 많은 폭우가 와서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도 않고 바로 수문을 열어버려 가지고 이제 아주 큰 피해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96년, 99년에 총 9,400억 원 이 재산 피해, 그다음 민간 피해만 해도 183명이 그때 인명 피해로 죽었어요.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이제 보게 되고 또 최근만 해도 이제 이렇게 한강댐 무단 방류해서 6명이 숨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또 여기다가 이제 댐을 또 막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이 이제 많은 극심한 피해를 그때 입었죠. 네. 그리고 이제 임진강 유역의 지서는 이제 산악 구릉지대이고 볼륨이 지르는 아주 급류 하천입니다. 그래서 험진한 협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은 아주 유출률이 또 높아요. 다 거기에 스며들어서 좀 잠겨야 되는데 약 한 78%가 급류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하류 쪽에 이제 우리가 피해가 크죠. 그래서 임진강 중상류 지역에서 특히 이제 그 산을 깎아가지고 다락방 건설을 하고 연료 채취를 위해는 벌목을 하기 때문에 산지가 훼손되고 민둥산이 되어서 옛날에 우리 60년대 같이 이렇게 황폐화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 및 농경지 개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설된 이 소규모 댐들이 또 많아요. 이러한 것들도 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붕괴되어서 이제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또 한 위험 아주 덩어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임남댐입니다. 우리 댐 먹어볼 때는 굉장히 좀 허술하죠. 근데 이제 이들도 자기들 그 전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았기 때문에 뭐 수공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이제 저기 하고 이렇게 힘들어 막아는 걸 그냥 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한 가지 문제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견딜 수 없을 때 무너졌을 때 이제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미리 다 준비해서 평화댐을 단단히 막아놨죠. 그래서 만일에 그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온다면 평화댐이 차게 되면 오히려 북쪽이 지금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평화댐에서 임남댐까지 그리고 이제 금강산 발전소 지금은 안변 청년 발전소라고 했죠.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물길을 쭉 해가지고 이제 그 물이 이제 저 동해안으로 이제 떨어지게 그렇게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휴전선 이제 그 선을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가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뭐 이렇게 위에 발전소가 이제 있고 또 이제 우리 쪽도 이제 그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댐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물을 안변 쪽으로 유역을 변경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화천댐에서 또 영향을 받고 그 밑에 모든 댐들이 다 영향을 받죠. 특히 발전하는데도 영향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남댐에서 이렇게 취수구를 통해서 약 한 45km 정도 이렇게 인력을 변경시켜서 지금 안변에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같으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앞에 위에서 이제 상류에서 댐을 막아버리면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말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은 또 이제 남북 간에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이 참고 있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이제 수자원 공동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고 거기서 전력을 이제 발생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에서 평화적으로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유역 변경 댐인 임남댐과 한강댐 건설로 남쪽으로 이제 흐르는 그런 용수의 부족, 수변 생태계의 변화, 이에 대한 상호 협력이 아주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공동 수해 방지 대책, 화재에 대한 공동 대책, 솔리 폭발의 대책, 말라리아 코로나 대책 이런 재해 공동 대책을 이 지역에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 및 공동 관리. 이것은 이제 남북이 협력해서 산림 녹화도 하고 생태계 공동 영수도 설치하고 종합 관리 시스템도 마련하고 희귀 동식물 공동 영수도 마련한다면은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생태계와 함께 이제 유형 내 시범 협동 농장 그리고 수변 관광 벨트화 추진 및 주운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생활권 협력이라든지 물류산업 이런 것을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댐에 물을 채워 가지고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거기에서 주운을 타고 금강산까지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댐이 막아졌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금강산 갈 때 이렇게 이 평화호땡까지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 문화 역사 자원이 여기서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그런 유물들이 이 주변에 특히 그 뭐 연천 같은 데는 유명한 구석기 이제 그 유적들이 있죠. 그래서 문화 역사 자원은 남북한 연계를 통한 관광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했을 때 참으로 서로가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단계별로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남북한 교류 협력 준비기, 지금과 같이 남북한이 아주 경색돼 있는 상태. 이럴 때는 이제 북한 강유역의 경우에는 임남댐의 붕괴와 상류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무단 방류가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화댐을 잘 보강시키는 지금 이제 3차까지 해서 이제는 정말 거의 그 완벽하게 지금 보강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평화댐 치수 능력 증대 공사는 극한 그 강우와 북한의 수공으로 인한 댐체 원류실을 감안해서 이제 지금 이 보강을 했고 국제적인 전문 기관의 철저한 검토를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지진과 이제 군사적 충돌 시 대규모 폭격이라든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보통 그런 댐을 다 이제 폭격을 시켜버리고 시키는 경우 이런데도 이제 참 위험한 하나의 대비해서 이제 잘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4개의 수로가 설치되어서 이제 자연 방류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인남댐 붕괴 및 최대 포기수를 대비해서 원류 직전 방류할 수 있는 이제 특수 수문도 다 이제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댐에 과도한 압력을 가지 않도록 유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진강요 공동 관리를 위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기관으로 이제 이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제 홍수 등 시급한 재난 방지를 위한 우선 정보부터 교환을 하자. 그리고 재난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중상류 지역의 황폐한 산림 지역에 대한 조림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하고 그러죠. 이런 사업을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 가칭 남북 수자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임진강 유역에 대한 남북한 공동 실태 조사를 착수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앞으로 제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 개선기 이제 상당히 우리 또 관계 개선기 뭐 이 금강산 댐이라든지 또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한번 이제 활성화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은 이제 관계 개선기인데 우리는 다시 거꾸로 다시 갱색기로 돌아와서 미래에 그러면 우리가 관계 개선기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이제 임남댐과 평화댐 수장 공동 이용 방안을 우리가 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남북 간이 같이 협력하는 것. 특히 임남댐과 평화댐 연계 수변 관광 벨트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변 관광 벨트화를 하면은 세계적인 하나의 그 관광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DMZ 세계 평화 생태공원도 여기에 이제 조성을 하고 특히 이제 문화 역사 유적의 발굴과 복원을 위해서 선사 유적지에 대한 합동 조사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임진강역에서는 남북협력이 번개에 오는 시기로서는 이제 수자원 활용을 위한 시범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것. 그래서 주요 사업은 임진강 홍수방지 사업, DMZ 인접 지역에서 시범 농장 조성과 본격적인 북한 즉 농업 기반 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합충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DMZ 세계 평화 생태공원 조성, 역사문화장으로 발굴 작업.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남북한만이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는 국제기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 NGO들이 국제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남북이 자유스럽게 오가고 이제 물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신뢰 형성기. 이때는 이제 임남댐과 평화댐을 다목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여기서 전력도 일으키고 또 홍수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 댐으로 전환을 했을 때 북한도 이득이요, 우리 남쪽도 이득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준비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이 주변 지역을 이제 평화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을 이용. 특히 이제 임남댐 부분 선착장까지 수로를 복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 그래서 평화댐에서 임남댐 그리고 금강산으로 이동하는 영계관광 하나 수로 추진 이런 거. 북한강 중상류 지역에 대한 특히 이제 산림 녹화를 우선 실시하고 또 이 지역을 서로 같이 함께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이제 생태계 보전 공동연구소도 이제 설치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아마 이렇게 신뢰 형성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남북 간이 시범 농장도 만들고 생태계 공원도 만들고 역사 유적 조사 지역, 산림 녹화 지역, 수변 관광 벨트,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이 지역을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관광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꾸며갈 수 있도록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임진강역에서는 이제 유역 공동 활용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재난에 대비한 방지 사업과 임진강 상류댐, 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그런 협의를 구체화. 근데 사실은 임진강 쪽은 상당히 과거에 이제 남북 협력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대화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댐이 임진강 유역은 보면은 아주 조그만 댐이 많은데 허술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중적인 호우가 왔을 때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 댐의 보강 작업과 단목적 댐으로 전환을 통한 전력 생산 및 홍수를 방지하고 수로를 정비, 주운 활용을 추진하는 것. 사실 임진강 거의 지역까지도 과거에는 이제 이 서해안에서 배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진강 주변은
역시 좀 하류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경지 정리 같은 거, 수로개설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고, 동북아 경제권 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 기지의 건설로서 이제 임진강 유역을 한 항해와 한 동해 대륙으로 뻗어가는 물류의 하나의 그 출발지 중심지로 이렇게 부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통과하는 게 이제 대륙으로 갈 수 있는 통로도 있고, 저 원산으로 갈 수 있는 통로도 있고, 그래서 원산 저쪽은 한 동해, 또 이제 이쪽 서울 한강 이쪽은 또 한 항해. 그래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여기도 이제 산림 녹화도 시키고 자연환경 공동 관리 지역으로 해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농업도 같이 한번 이렇게 시범 농장도 해보고 주변에 그 농토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예도성 같은 것은 발굴 딱 비무장지대 한 가운데가 궁예도성이 있거든요. 발굴 복원하는 거. 그리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파주 시범 농장을 조성하는 것. 얼마든지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게 됩니다. 네. 네. 추진상 이제 주요 과제로서는 우선 정치적 측면이 제일 중요하죠.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 정치적으로 크게 결단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남북한 공유 발전의 평화적 이용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활성화와 정치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증대된다는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들은 이제 마음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하천에서 그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적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악화된 감정에 또 비중을 두고 우리가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그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협력 사업이다. 이걸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계층의 협력을 남쪽에 이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군사적 측면은 양쪽에 대규모 군대가 이곳에 이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군대를 좀 이동시킬 수 있는가. 개성공단 설치 시에 이게 사단이 여기에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엄청난 큰 군대가 한 15km 뒤로 이동을 했죠. 이 공단. 그럼으로써 이제 직접적인 이 군사적 어떤 부딪힘을 이렇게 막아주었는데 다시 남북이 경색되고 나서 그 지역으로 다시 이제 북한군이 이제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북 공유 하천 유역의 평화적인 이용이 군사적으로도 북측에 불리함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네, 경제적으로는 많은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크게 이득을 볼 수 있죠. 농지 개발, 산림 녹화, 북한강 댐과 이 임진강 댐 다목적 댐으로 인한 전력 생산, 그리고 이제 관광, 주은 여건을 조성을 해서 이제 이 관광을 하는 거, 유역 변경을 통한 안전 청정 발전소 활용에 대한 해결책 제시하는 문제가 또 이제 큰 과제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환경적 측면. 사실은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변 생태 환경 훼손을 받고 지금은 이제 수위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수변 생태 환경이 크게 훼손이 됐어요. 과거에 원래 그 수위를 이렇게 물의 흐름을 통해서 수위를 맞춰줬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생태계가 이제 소생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남북의 협력을 통해서 하고 또 생태 자원을 관광 자원한 곳에 생태 공원 세우는 것. 특히 이제 북쪽의 항폐된 산림 녹화시켜 줌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이제 급류가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
희귀 동식물의 남북 공동 보호 관리, 그리고 이제 홍수, 화재, 병충해 등 각종 재난을 공동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이 지역의 이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남북 공유화친이 통과하고 있는 DMZ는 사실상 이제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 위에서 설치된 것이므로 유엔사의 승인과 적극적인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하친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 원칙으로 이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이제 이 영토 주권론적인 물이용권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북한강과 임진강 상류의 유역 변경식 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 음, 남북이 공유하면서 생태계를 또 복원할 수 있는가.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또한 이를 위해서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강들을 이제 남북이 같이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남북 공유 하천에서 협력 사업의 추진은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평화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합니다. 사실 뭐 과거에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가 평화롭게 오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참 큰 실망감을 주고 있죠. 북한의 유역 변경 식된 건설로 인한 수로 차단, 하루적의 요수 부족 현상과 수변 공간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을 그동안에 이제 지금도 가져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협력 사업은 매우 시급합니다. 수변 생태계의 복구를 통한 남북 연계 관광 전환을 추진할 수 있고, 이건 이제 국토의 보전과 수자원의 지속적인 확보 그리고 폭우로 인한 홍수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 협력 사업은 어쨌든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이야 되고 또 남측의 국민들의 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이러한 관건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쪽에도 이익이 되고 남쪽에도 우리 이익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댐 건설이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목적 댐으로 개조해서 전력 생산과 홍수 조절을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수려한 그 수변 공간의 공동 활용을 통한 남북 간 관광의 연결. 이 지역을 이제 특히 그 북한강 유역 같은 데를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 보면은 천여 미터가 되는 산들이 양쪽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치 그 스위스의 어느 지역을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이 하루속히 이제 일하는 걸 통해서 그 지역을 통해서 금강산까지 주운으로 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든다면은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한 공유하천의 평화적인 유형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국 간의 이제 신뢰가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것은 이제 핵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인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갖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이런 또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과연 그걸 어떠한 식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남북 간의 문제는 이게 남북이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국제사회가 해결을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참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죠.
나아가 남북공유하천에서 교류무사 추진을 통해서 남북공유하천 유역 공동체,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같이 우리가 그 유역을 공동체로 형성을 해서 많은 것을 거기에서 이제 협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평화적인 국토 통합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한이 공유하천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제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같은 것이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에, 오늘 내용은 사실은 조금은 이제 그 어려운 내용이고 또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딱딱했을 겁니다만은 이야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예, 임진강과 북한강을 이제 남북이 이 서로 평화와 화합으로 이용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공동 발전하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특별히 이 문제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야가 정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훼손되어 가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여기에서 전쟁을 치렀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에, 이제 조그마한 일로서도 크게 번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국지전쟁이 전체적인 전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제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고 그리고 NLL 쪽에서 수없이 그러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위험 여건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